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만 소폭 상승했고 S&P와 나스닥은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의 혼조세에는 전날 시장을 강타했던 3월 빅스텝 금리 인상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은 현재 3월 빅스텝 가능성을 약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제의 13%에서 확률이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와 로레타 메서 총재의 빅스텝 가능성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미첼 바우만 총재까지도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의 목표에서 너무 멀다며 빅스텝 지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추가적으로 3월 빅스텝 가능성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승한 영향으로 나스닥은 장 중반 무려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지는 약세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장이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 기조로 바뀌며 낙폭을 크게 줄였고 S&P는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증시가 장 후반에 말아올릴 수 있는데 가장 일조한 것은 낮아진 채권 수익률 덕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 초반 3.9% 바로 직전까지 상승했던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장이 진행될수록 급격히 하락해서 3.8%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내리면서 특히 나스닥이 크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증시와 채권의 관계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 수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기업들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는 명목금리로 사용되는데 이게 높아지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증가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미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채권 수익률과 증시는 대체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외워두시면 편하겠습니다. 비록 채권 수익률이 오늘은 그동안 지나치게 급등한 것에 대한 조정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 높아진 금리 예측치에 맞춰 계속 오르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강해진다면 조만간 4%를 초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요. 그 경우에는 증시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증시와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급증하는 와중에도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대체 왜 때문일까요? 이것은 크게 나눠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기업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의 수입이 현재 예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의 미래 현금 흐름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되면서 기업들의 수입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둘째로는 채권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결국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비록 지금은 갑자기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지만 연준은 결국 올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다시 내려가겠죠? 시장은 항상 지금이 아닌 앞날을 보기 때문에 향후 채권 수익률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짐작된다면 지금 당장은 오르고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장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끝날 금리 인상이라면 조금 더 오르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실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달러는 최근 높아진 강한 긴축 정책 가능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3대 정도로 오르긴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지나치게 빠르게 떨어진 것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보면 되겠고 크게 의미가 있을 정도의 반등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더 오른다는데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은 시장이 역시나 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최근 원화대 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통화만을 기준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쉽게 말해 달러에 대한 한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데 한화 가치는 그만큼 상승하지 않는다면 환율은 오르게 되겠죠.
최근 한국은행의 경우 미국만큼 강한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다 보니 달러 인덱스보다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러와 거의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강세라는 점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최근까지도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0%가 넘게 올랐는데요. 그런데 바로 엊그제 3월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바로 회복해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금리가 더 오른다는데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시장은 결국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탈출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가끔 없는 폐소 공포증까지 생기면서 가슴이 매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멀리에서 출구의 빛이 보이면 아직 터널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갑자기 체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터널은 많이 남았지만 출구의 빛이 보이니 시장은 그 빛을 향해 이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또다시 혼자만 역주행하며 3% 넘게 오르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선 오늘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는데 크게 일조한 소식은 멕시코에서 들려온 새로운 기가팩토리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멕시코 외무장관에 따르면 금요일 오후 늦게 일론 머스크와 멕시코 대통령 간의 통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테슬라의 멕시코 기가팩토리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0월부터 멕시코에 방문해서 현지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신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누에보 레온 지역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곳은 테슬라 본사가 있는 오스틴과도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멕시코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3가지 정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비용적인 이득입니다. 멕시코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싸고 그 외 공장을 짓는다든지 창고 비용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비용 면에서도 미국보다 이득이 클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담화를 할 정도이니 분명 국가적인 지원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제 혜택이나 대출금 차입 등에서 말이죠. 둘째로 테슬라의 각종 부품과 원재료를 제공하는 상당수 업체가 멕시코에 있기 때문에 연계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각종 관세나 운송비 등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멕시코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7,500달러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테슬라는 미국 전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테슬라 본사와 위치도 가까워 컨트롤도 용이하죠. 모든 면에서 최적의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왜 새로운 공장이 필요한 걸까요? 테슬라는 비공식적으로 올해 2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죠. 또한 가까운 수년 내 50% 생산량 증가를 가이던스로 제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에는 300만 대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말 예상되는 테슬라의 생산 가능량은 중국이 100만 대, 미국이 프리몬트와 오스틴을 합쳐 90만 대, 베를린이 25만 대 정도로 다 합쳐봐야 200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이 공장들도 확장을 계속하긴 할 것입니다. 중국은 200만 대를 향해 확장을 할 예정이고 베를린과 오스틴도 올해 25만 대 수준에서 내년 말이면 5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300만 대를 생산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가팩토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공장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며 그거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향후 수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이고 또 수요에 맞춰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200달러 지지선의 지지를 받는 기술적 영향까지 작용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나홀로 역주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이 휴장일이죠. 3일간 주식 걱정하실 것 없이 편안하게 쉬시면서 머리도 식힐 겸 돈의 규칙을 읽는 시간으로 정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점에서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돈의 규칙을 들고
카페에 가서 향기로운 커피 한 잔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책을 최대한 쉽게 썼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시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주식시장 쉬는 날까지는 모두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돈의 규칙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